재질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어셀레이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매티리얼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사용할 수 있는 재질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재질 타입이 제너릭이라는 재질입니다. 자, 제너릭이라는 재질은요. 일반적인 재질 또는 일반적 또는 기본적 재질이라고 얘기하고요. 맥스 VDA에서는 이걸 VDA MTL이라는 용어를 쓰죠. 자, VDA MTL이라는 재질이 스케치업에서는 제네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양한 재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재질 타입은요. 제네릭, 메탈릭, 이미시브, 그다음에 아래쪽 가셔서 어브와이드, 워프 이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지 많이 쓰는 재질 타입들은 아닙니다. 물론 사용자마다 사용되는 재질 타입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질이 제너릭이기 때문에 제너릭이라는 재질 타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재질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너릭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너릭이라는 어떤 재질이 이렇게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에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름 명명입니다. 어떤 객체의 이름이라든지 객체의 이름이라든지 재질 이름, 그다음에 조명의 이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재질을 설정하실 때는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재질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재질을 어떤 이름을 명명한다 얘기하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객체의 이름이나 재질의 이름, 조명의 이름을 입력할 때 일정한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특히 이 객체의 이름이라든지 재질의 이름을 다루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건축 재료나 건축 재료의 이름을 따라서 지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요.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닥재 플로어가 있겠죠? 바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현재 레이어에서 보면요.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플로어 1F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이 오브젝트를 플로어 1F라는 레이어에 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메이크 그룹을 통해서 그룹을 짓습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가장 기본인 작업 방식입니다. 작업 흐름이고요. 그럼 재질을 설정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면에다가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제너릭이라는 이름을 두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오브젝트에 어떤 오브젝트의 재질이 설정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플로 언더바 1F 엔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즉 재질과 오브젝트의 이름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현재 재질을 편집하고자 할 때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재질을 수정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그리고 찾기도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회사마다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규칙을 따라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질을 세부 설정할 때요. 이렇게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세부 설정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위에 보면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첫 번째 아이콘은 핀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핀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켰을 경우 다른 어떤 재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앞서 이 플로 1F라는 재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맥스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작업했던 어떤 재질들을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용하는 좀 추가적인 옵션 기능입니다. 그다지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핀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핀이 딱 꽂혀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 핀이 박혀 있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재질을 선택하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 1F에 고정을 딱 시켰을 때 다른 재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미리 보기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콘은 미리 보기 아이콘입니다. 미리 보기. 이거는 미리 보기 상에서 어떤 렌더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네모나게 되는 거. 자, 아이콘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렌더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렌더링, 즉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어떤 재질 색상이라든지 어떤 질감을 바꿨을 경우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체가 이 미리보기 창 자체도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이 미리보기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끄시는 게 좋습니다. 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즉 바꾸도 바뀌지 않죠. 그대로죠. 자, 다시 클릭하면 렌더링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제품 렌더링 파트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 제품 렌더링이라는 게 제품을 한두 개 정도 만들고 렌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 특히 인테리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오브젝트가 필요하고 많은 수의 어떤 매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렌더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즉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CPU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조금 많이 차 있으면 이것도 오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팁이란 팁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만약에 스탑 시켰을 경우에는 이 주름자 모양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자동 업데이트고 이건 수동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1대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해상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1대1이라는 거는 원래 이미지, 그 렌더링 했을 때의 해상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낮추게 되면요. 그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1대1, 2대1, 4대1, 8대1 돼 있죠. 제가 1대1이랑 1분의 1입니다. 1분의 1. 그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해상도로 렌딩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분의 1이라는 거는 50%가 아닙니다. 50%가 아니고 25%입니다. 25%. 25%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 50%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 75%로 이루어진다 뜻인데 해상도를 그만큼 낮춰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여기 미리 보기 상태의 이거는 비포트에서 렌더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리 보기 상에서 렌더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나 CPU 성능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해상도를 이렇게 많이 낮추셔서 작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이 부분은 현재 이 미리 보기 부분의 어떤 표시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제너릭이라는 건 일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재지를 만든다. 즉 여기 상태에서 나는 뭘 넣을까요? 자, 여기 보면 월 재지는 있는데 그러면 월 재지면은 자, 제너릭으로 하시고요.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월로 바꾸 월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 월 재질은 아무래도 벽체가 서 있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미리 보기 상태를 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벽체가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시게 되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바닥재죠. 바닥이기 때문에 플로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바닥 형태로 이렇게 바뀌시게 됩니다. 즉 이 미리 보기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미리 보기 해상도 굉장히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제네릭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재질 타입은 몇 가지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BRDF라는 파라미터, Material ID라는 파라미터, Ray Trace, Bump Normal, Displacement, Binding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BRDF, Ray Trace, Bump, Displacement 이 정도입니다. 자, 그 전에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각각의 옵션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급 어드밴스드 모드와 베이직이라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재질 설정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베이직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모드가 되겠고요. 이거는 고급 모드입니다. 고급 모드. 고급 모드라는 것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설정 값들을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베이직 모드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옵션만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베이직 모드 상태에서만 이렇게 작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다만 실력이 조금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또 세부 옵션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죠. 그럼 우측에 있는 거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BRDF 레이어, 그다음에 디퓨즈 레이어, 뭐 반사 레이어, 굴절 레이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어, 이 레이어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디퓨즈, 반사, 굴절, 오파시티 이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이어라는 거는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레이어나 CAD에서 얘기하는 레이어나 같은 개념입니다. 즉 CAD, 포토샵, 스케치업에서 다 공통적으로 레이어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레이어란 말은 층이죠, 층. 하나의 어떤 층을 뜻하는데 아래쪽에 하나의 어떤 1번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2번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3번 레이어가 있다 했을 때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걸 나타냅니다. 결국 가장 사람의 어떤 그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위에 보이는 레이어가 가장 먼저 보이는 레이어가 되겠죠. 자, 이건 CAD와 같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BRDF라는 레이어가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